바디버든 강의를 듣고 나면은 내가 지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를 건강을 해치는구나라는 게 확립이 되면서 90일이 끝난 후에도 요요가 오지 않고 건강한 식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집중해서 들으시고 마지막 퀴즈 시간에 쿠폰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혜민 수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우리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잘 네. 들리시면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실래요? 네. 잘 들으시고 있으시군요. 네. 지금 어떠세요? 지금 헬시클럽이 시작한 지 이제 제대로 1주차가 되었어요. 그쵸? 아마 이번 주 초에 장비우기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잠시만요. 요거를 여기다가 좀 빼놓고, 네. 계실 거고, 지난주에 장비우기를 하신 회원님들도 계실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해독에 박차를 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도 3.3 헬시클럽에서 새롭게 태어난 회원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회원으로 시작해서 열심히 해독을 하다 보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났던 여드름이 굉장히 고민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드름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런 입소문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은 뉴스킨만 전업으로 일을 하고 있는 뉴스키너입니다. 뉴스키너이자 우리 회원님들에게 이 파마넥스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해독이 뭐 하는 건지 빼독은 뭐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드리고 강의를 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오늘 할 게 진짜 많아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갈 건데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한 가지 우리 회원님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강의가 좀 불편하신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를 듣고 그럼 뭘 먹으라는 거냐 도대체. 그동안 내가 뭘 할 수는 있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굉장히 불편한 그림들을 좀 되게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사진들은 좀 뺐고 그런 것들을 말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과연 바디버든이 뭐고 우리는 바디버든을 왜 해독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정리를 하시면서 앞으로 8주 동안 어떻게 해독을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을 얻을 수 있는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할 수 없는 독소와 바디버든이에요. 지금은 독소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독소가 쌓여있는 내 몸에 쌓여있는 총량을 우리는 바디버든이라고 부르고요. 이 바디버든이라는 용어는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 용어예요. 내 몸에 쌓여있는 화학적 물질들이 쌓여서 나한테 문제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디버든을 해결하러 3.3 헬스클럽에 오셨고 빼독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독소들이 내부적인 독소가 있고요. 외부적인 독소가 있대요. 우선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충분히 차단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먹거리. 지금은 식품 첨가물 천국이죠. 자, 코로나가 되면서 갑자기 급진살 찌신 분들 정말 많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주변에도 정말 많아졌죠. 그게 야식을 시켜 드셔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야식 안에 들어있는 엄청나게 많은 식품 첨가들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살이 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지금은 인스턴트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게 됐고요. 그리고 요즘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편의점 음식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회원은 2년 동안 임용고사를 준비하면서 노량진에서 2년 동안 편의점 음식만 먹고 임용고사가 붙은 그 다음 주에 자궁 적출 수술을 하셨어요. 30대에. 근데 본인 입으로 본인이 편의점 음식을 2년 동안 먹었기 때문이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편의점 음식이 아무리 방부제가 안 들어있다고 해도 들어있습니다. 안 들어있을 수가 없고요. 지금은 방부제, 방습제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환경이 너무 오염돼 버렸죠. 우리 숨만 쉬어도 병드는 세상에 살고 있고요. 이런 미세먼지들은 내 몸에 박히면 나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내 몸 안에서 박혀 있으면서 중금속이라던가 이런 발암물질로 변질돼서 내 몸을 아프게 만들고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의 홍수에서 살고 있죠. 스트레스 자체가 발암물질이에요. 스트레스 자체가 내 몸 안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내 몸에 굉장히 안 좋은 독소를 쌓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라고 써놨는데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거야말로 그냥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생기는 찌꺼기예요. 사람은 나이를 먹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활성산소가 계속 몸 안에 많아지면서 몸이 산화되는 거예요. 맞아요. 노화 자체가 독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빼독을 선택하셨고 그 빼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3.3 헬시클럽에 들어오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회원님들이 막 숨을 안 쉴 수도 없고요. 미세먼지를 피할 수 없고요. 아무리 가려 먹으려고 해도 가려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것들이 내 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끔 쌓이는 바디버든들을 빠르게 해소하고 하는 작업들을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독을 하실 때는 조금 연세가 있으시다고 하시면 빼독을 연달아서 6개월, 9개월 정도 이어서 하시는 걸 저는 매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바디버든이 좀 제거됐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빼독을 하시는 걸 저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바디버든이 뭔지 아마 여기 오시기 전에 나한테 빼독을 설명해 주신 많은 분들한테서 저걸 들으셨을 거예요. 빼독이 뭐 하는 건지, 몸 안에 독소가 쌓이는 게 뭔지. 근데 그것들을 오늘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거든요. 성인 한 명당 평균 210개의 독소가 검출이 됐대요. 자, 21개 아니고요. 210개의 독소가 검출이 됐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GMO라고 하는 유전자 변형 콩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얘네들이 좀 더 튼튼해지고 좀 더 슈퍼 인자가 되도록 만드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잘 물러지는 과일들 있죠? 여기에 보면 토마토들, 원래 토마토가 옛날 토마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엄청 말캉거리고 되게 빠르게 이렇게 물러지잖아요. 근데 요즘 토마토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파파야라던가, 그리고 옥수수, 콩, 면, 쌀, 이런 것들, 감자,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먹는 음식, 완두콩, 그 다음에 카놀라유, 이런 데 들어가는 모든 원료들이 유전자 변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것만 안 먹으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전자가 변형된 옥수수와 콩을 누가 먹냐? 소화돼지가 먹습니다. 우리가 먹는 가축의 사료로 쓰이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가 GMO를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유전자 변형된 재료가 들어간 사료를 먹는 동물, 가축들을 우린 또 먹게 되고요. 닭, 소, 돼지의 사료로 쓰이게 되고요. 또 대두가 들어가는 우리 식재료 굉장히 많죠. 뭐 대표적으로 간장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대두도 GMO 변형된 콩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두유 이런 건 차라리 콩이 대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GMO 표시,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GMO 표시가 필수가 아니에요.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이 빼독을 하면서 얼마 전에 두부를 사러 가서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똑같이 생긴 두부고 똑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 그람수도 똑같았거든요. 근데 하나는 900원이었고 하나는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아니 무슨 가격 차이가 5배가 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싸게 파는 건가? 하고 봤더니 900원짜리 콩에는요. 아무것도 써있지 않았는데 5,000원짜리 콩에는 뭐라고 써있었 5,000원짜리 콩으로 만들어진 두부에 뭐라고 써있었냐면 넌 GMO라고 엄청나게 크게 써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900원짜리 콩 그 두부는 뭐예요? GMO 콩으로 만들었다는 뜻인 거죠. 이렇게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를 보이는 걸 보고 와 두부가 이렇게 비싼 거였어? 에 충격을 받았고요. 아 GMO 콩이 들어간 거 원료에서 이런 차이를 보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미세먼지, 환경 호르몬 이런 얘기들 할 건데 이런 얘기들 되게 불편하실 수 있어요. 자, 미세먼지 지금 또 엄청 심하죠. 하루는 맑고 하루는 미세먼지 끼고 하루는 맑고 하루는 미세먼지 끼고 이제 언젠가부터 우리 되게 미세먼지에 둔감해지지 않으셨나요? 미세먼지 최악이라고 해도 마스크 막 벗어서 다닐 때도 있고 그냥 미세먼지는 그냥 우리 삶 속에 그냥 스며들어 있잖아요. 근데 담배 연기 싫어하시는 여성분들 되게 많으시죠? 막 담배 연기 막 그 나면 막 욕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보면 1시간을 외출했을 때 미세먼지의 노출량이 담배 연기를 80분 동안 쬐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뒤에 매연 나오는 구멍에다가 코를 박고 3시간 40분 동안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미세먼지를 매일 들이마시고 있어요. 그럼 이 미세먼지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내 몸에 꼬박꼬박꼬박 쌓여 있겠죠. 또 나 바디버든 없어. 제가 바디버든 설명하면 내 몸엔 바디버든 없어. 나 음식을 얼마나 가려 먹는데 등등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한테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내가 침대를 혼수 침대를 되게 좋은 걸 샀는데 세상에 이 침대에서 라돈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나오는 침대를 누가 돈 주고 사고 싶겠습니까? 그쵸? 근데 내가 사고 보니 한 1년 동안 쓰고 나니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라돈이 검출되는 침대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기들 있는 집엔 무조건 유아용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그쵸? 아기가 없는 집이라고 해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매트를 깔고 살아요. 이 깔려 있는 매트에서조차 유해 물질들이 마구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또요, 우리 양키 캔들 이런 막 요즘에 향나는 캔들 다들 좋아하시죠? 향나는 캔들 안에 발암물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한 20평대 아파트의 작은 방 안에 향초를 1시간 정도 켜놓으시면요. 이 방 안에다가 자동차의 시동을 켜놓고 그 매연을 24시간 틀어놓은 것과 같은 발암물질이 형성이 됩니다. 또 나는 향 좋아서 내가 막 향수를 뿌렸는데 이게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 건강도 해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휘발성, 냄새가 좋은 자, 우리 샴푸도 향기 나는 거 찾으시고 또 섬유유연제도 향 강한 거 좋아하시고 그 페브리즈 같은 그 뭐지 향 빼는 탈취제 같은 것들 좋아하시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만들어졌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다 내 폐에 가서 쌓일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오른쪽에 전문가의 인터뷰를 보면 석유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향을 만들 때 필요한 화학물질은 석유 추출물이니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석유 추출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색소,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에 들어가는 모든 색소도 전부 다 석유에서 뽑아내게 됩니다. 또 이런 것들 있죠. 내가 비싼 생수 사 먹는다고 에비앙 사 먹었는데 뭐래요? 거기 안에 미세 플라스틱 들어있어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났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만 대면 아는 너무너무 유명한 메이크업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는 화장품 회사에서 나온 것들이 중금속이 초과돼 있고 식약처에서 판매 정지를 당했습니다. 이것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서 쓸 때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내가 사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미 내 몸이 망가졌고 내 몸 안에 이미 침투될 대로 침투된 뒤에야 이렇게 고발 조치가 되거나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사용했던 나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망가진 내 건강은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또 오른쪽에 보면요. 에티튜드라고 하는 애기 엄마들은 전부 다 알고 있는 이 뭐지? 그 뭐야? 애기들 젖병 닦는 세제잖아요. 이거. 근데 여기에 그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일이 났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아이들 쓰는 건데도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존슨앤존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모든 제품들에는 이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었는데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었던 걸 알면서도 제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었고요. 또 우리 뭐 설거지 안 하고 사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설거지 하면서 남은 세제 찌꺼기들을 1년 내내 1년에 소주 한 잔에서 2잔 정도 트리오를 마시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성분들 중에 생리대 안 쓰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생리대에 라돈이라고 하는 아까 말했던 그런 발암물질들이 검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빼독하시면서 제일 괴로워하시는 거 뭐예요? 커피 못 먹는 것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 많으시죠? 자, 커피 속에 들어있는 아크릴 아마이드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커피 향 너무 좋죠. 커피 너무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커피들로 인해서 발암물질이 차근차근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인스턴트 커피 같은 경우는 아크릴 아마이드의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잔류 농약 초과 바나나가 1900톤이 들어왔대요. 저 1900톤이 빠르게 회수되고 압류됐다고 하지만 일부는 반드시 팔렸거든요. 내가 사 먹은 바나나가 잔류 농약이 초과된 바나나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매일 쓰는 샴푸, 매일 쓰는 치약, 매일 쓰는 폼 클렌징, 매일 쓰는 세제, 이 모든 것들에서 전부 다 석유화학의 계면활성제들이 계속해서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비염, 천식,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고 심장 간폐를 망가뜨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뇌에 일정 수준이 유지되면 체내 5%간 머물게 되고 여기서 독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자, 경피독이라고 하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건 조심하면 되지만 피부로 흡수되는 독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건 식품 첨가물 회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일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그 식품 첨가물 회사에서 40여 종의 식품 첨가물을 개발했고 이 전문 상사에 입사해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일하시던 분이 그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계몽운동처럼 식품 첨가물 반대 전도사가 돼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로 치면 그런 거 있죠. 백화점에 그 교육센터처럼 문화센터에서처럼 그런 강의들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음료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들을 앉혀놓고 음료수를 한번 만들어봐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단맛 나는 그 음료수를 막 만들어내요. 근데 여기 보이시나요?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요. 포도당과 과당 혼합가루라고 하면 설탕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설탕류의 과당이에요.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가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게 되고 특히나 당뇨 환자들은 이런 거 먹으면 아주 큰일 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과당들,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책들이 뭐가 있지? 그리고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이, 음식 이렇게 4글자를 검색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이에게 음식을 뭘 해줘야 될지 좋은 메뉴를 선정해주는 그런 책이 많은 게 아니라요. 위대한 속임수, 식품 첨가물, 음식이 아이를 아프게 한다. 아이 두뇌 먹는 음식이 90%다. 아이들을 유혹하는 음식의 비밀, 과자, 달콤한 유혹,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책 제목 정말 선정적이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인 음식이 당신의 아이의 머리를 망친다. 내 아이를 해치는 가짜 음식. 이게 1위부터 10위까지의 책들이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이런 걸 찾아보면 되게 아이한테 머리가 좋아지는 음식이 뭐가 있어요. 이런 게 더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를 망치게 만드는 음식들을 더 많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막 공부 많이 시키고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서 되게 좋은 학교 보내려고 되게 막 파락군 같은데 학교 보내려고 막 엄청 애쓰시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학원은 8학군 보내면서 아이 손에 말도 안 되는 뽀로로 음료수를 사들여 보내시고 과자를 사들여 보내시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아이가 공부가 잘할 수 없는 환경을 계속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엄마들이 알고 있고 주부들이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우리 가족들이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방사능. 방사능은 나와 먼 얘기 같으신가요? 어떠세요? 자,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터져서 이 후쿠시마 원전이 터진 근처에서 생산되는 마스카라가 한국으로 잔뜩 들어왔고요. 한국에서 판매 중인 일본 분유가 세슘이 검출됐고요. 우리가 차는 도요타 자동차 안에서도 기준치가 넘는 방사선이 검출됐습니다. 또 아이들은 어른보다 세포 분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방사등에 빠르게 노출된대요. 우리 이런 거 내가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싶지 잘 키우지 않고 싶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쵸? 내가 내 돈 주고 내 몸을 망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 없이 설마 하고 사 먹고 설마 하고 설마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돈을 썼던 그 모든 제품들에서 이런 것들이 검출되고 있다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 또 농약 뿌린 김이 전국에 200원어치가 유통이 됐대요. 저는 김에도 농약을 뿌린다는 사실을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또 생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먹을 게 없구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자,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SBS 스페셜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서 자궁 환경 호르몬의 습격으로 제목이 환경 호르몬의 습격이었고요. 환경 호르몬에 노출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고통받고 있는 얘기예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선생님 수술밖에 없다 했는데 정말 수술 날짜가 다가오면 공포가 하기 싫어요. 선생님 드러내자고요. 선생님 처음지고 내가 띠 준다 하는 사람인데 그 띠 떼냈다 해서 제가 그러면 폐경되면 괜찮나니까요. 폐경된 건 문제가 된대. 근데 어떡할 방법이 없어서 정말 좋아지는 그 뭘까가 지금 궁금해요. 뭐 때문에 좋아지는가. 나 진짜 좋아지고 싶은 거예요. 방송 출연을 고민하던 이인숙 씨가 며칠 후 연락을 해왔습니다. 붙어 있어요. 비정상 정도 붙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성근증이에요. 성근증이 있고 당뇨도 있고 남성도 있으세요. 자국은 형태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기도를 주실 수 있어요. 기도를 주시면 그 생각이 자궁 내막세포가 자궁 안팎에 달라붙어지는 작은 내막질이 통증이 무척 심합니다. 자궁 내막세포가 자궁 근육층으로 파고드는 성근증은 자궁 근육이 수축을 못하게 된 진화를 발휘합니다. 당연히 생리혈은 많아집니다. 배의 근육이 자라면 자궁 근종이 되기도 합니다. 이인숙 씨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입니다. 바디버든을 줄이는 생각이 그녀의 자궁을 절망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10년 넘었어요. 그래서 용기만 바뀌었고 테스팅도 해요. 여기다가 손에다가 손등에다가. 자, 보시면 방금 그 동영상의 주인공을 한번 보실게요. 이분은 평생을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사셨던 분이에요. 당연히 화장품에 가까울 수밖에 없으셨던 분이죠. 자,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이 나고 석유 화합물이 많이 들어가 있고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아주 가깝게 접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 생리통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다큐멘터리를 끝까지 보면요. 이 다큐멘터리 끝 내용이 이거였어요. 집에 있는 플라스틱을 전부 다 유리용기로 바꾸고요. 샴푸를 천연으로 바꾸고요. 쓰고 있는 화장품들을 전부 다 천연으로 바꾸고 나서 생리통이 차츰 좋아지기 시작했고 자궁에 있는 혹들이 자연스럽게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디버든이라고 하는 것들이 천천히 해결된 거거든요. 더 이상 바디버든이 쌓이지 않게끔 만드는 노력을 하셔야 하는 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15일간의 비우기 기간 동안 빠르게 바디버든을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
것들이 참으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지금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많은 회원님들 중에서도 자궁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리통이 심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자궁, 유방, 갑상선 이런 데 혹 하나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고, 그냥 그런 혹은 누구나 다 있는 거야라고 굉장히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너도 있고 쟤도 있고 나도 있으니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없어지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생리통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진통제를 하루에 3개, 4개를 먹으면서 하루 일과를 해야 되고 회사를 갔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냈던 저였는데, 빼독을 하면서 제일 먼저 없어진 게 생리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갑상선이라던가 유방이라던가 자궁이라던가 이런 데 혹이 있거나 근종이 있거나 아까 보셨던 그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빼독을 선행하신 뒤에 수술을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너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빼독, 그러니까 바디 버든들을 그대로 두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런 일이 생깁니다. 혈관이 저렇게 깨끗해야 되는데요. 혈관 안에 계속해서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 콜레스테롤 이런 질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몸 안에 너무 많이 남아있는 지방들이 제대로 대사가 되지 않으면 얘네들이 가장 먼저 쌓이는 곳이 간이고요. 그러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콜레스테롤이 나빠지는 거예요. 자, 혈관 나빠지고 간 나빠지니까 당연히 해독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먹은 것들을 해결해주는, 소화시켜주는 장이라고 불리는 곳에 이 장 누수가 생기면서 음식 쓰레기통 근처만 가도 냄새 많이 나죠, 우리. 한여름에 음식 쓰레기 2, 3일만 안 버려도 집안에서 온통 음식 쓰레기 냄새가 나서 엄마들이 매일매일 버리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음식 쓰레기가 음식 쓰레기통이 내 뱃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회원님들 중에 똥 만지실 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내가 똥 싸놓고 내 똥 만지실 수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근데 그 똥 방금 1초 전에 내 뱃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 뱃속 안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가스를 만들어내는지를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가스가 새지 않고 바깥으로 빠르게 배출돼야 되는데, 장 누수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모든 가스들이 내 몸의 혈관을 타고 내 몸 밖으로, 그러니까 이 소화기관 말고 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관을 돌게 되고 혈관 안에 독소가 차근차근 쌓이겠죠. 또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 뼈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뼈는 내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질병 단계가 나타나서야 내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보이시는 혈전,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인슐린 이상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내 몸에 이상이 생겼구나를 느끼실 수 있죠. 하지만 그 전에 뿌리에 내 잘못된 습관들로 인해서 생긴 질병들이기 때문에 내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나가고 몸 안에 바디버든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노력을 하시면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과정은 이 아래 뿌리에 해당되는 이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서 이런 열매가 맺히지 않게끔 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빼독을 하시면 몇 킬로 빠졌어요, 몇 프로 빠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질병이 나왔어요. 고혈압 약을 끊었어요. 생리통이 없어졌어요. 근종이 작아졌어요.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들으실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빼독을 내가 모른다 하면 이렇게 돼 있으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죠? 병원이죠. 자, 약으로 과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항상 의문이 들었어요. 주변에 고혈압, 당뇨약 드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자, 고혈압 약 진짜 많이 먹고요. 당뇨약 진짜 많이 먹고요. 그쵸? 4명 중에 한 분은 먹고 있대요. 근데 너무 웃긴 게 그게 치료제라고 한다면 약을 드시다가 치료가 돼서 약을 끊어야 정상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당뇨약이 당뇨를 치료해 주는 거야. 그러면 당뇨약을 먹다가 당뇨가 치료가 돼야 되는데 약이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지 당뇨약을 끊으시는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고혈압약도 마찬가지죠. 모든 질병의 약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약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건 의사들은 놀랍도록 약을 먹지 않는데요. 전 이것도 되게 기가 막혔어요. 환자들은 의사가 처방해서 먹는다고 하고 의사들은 환자가 찾아서 처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혈압 약을 처방했더니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은 오히려 4.5배가 증가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현재 의료 시스템으로는 절대 의사가 식사 조절하시고요. 운동 적당히 하시고요. 뭐 오늘 식사는 뭐 하셨어요?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한 명씩 관리해 줄 수가 없죠. 대학병원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대학병원 교수님 한번 만나려면 어때요? 일주일이 뭐예요? 한 달 전에 예약해서 병원에 가서 1시간 기다리고 1분 만나고 나오지 않나요? 근데도 우리 되게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약 처방전만 들고 나오시잖아요. 병원에서. 그쵸? 그리고 병이 좋아지길 기대하시죠. 의사들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사들도 한 명 한 명 붙잡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재 의료 시스템으로는 그것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 의사분은 EBS 명의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명의분이세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의사란 뜻이죠. 저도 당뇨약을 먹어야 하고 고혈압약을 먹어야 하는데 제가 제 자신에게 처방하려고 하면 펜을 드니까 처방을 못 하겠더래요. 왜요? 이 약은 이런 부작용이 있고 저 약은 저런 부작용이 있어서 처방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가 가장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 나라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제가 오늘 미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내다가 오신 회원님 한 분을 만났거든요. 그분이 어머니는 항생제 안 드시죠? 그랬더니 이 말 한마디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미국은 약을 절대 주지 않는데요. 약 달라고 사정을 해도 주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그냥 어디 아파요? 그럼 항생제. 어디 아파요? 항히스타민제. 어디 아파요? 하면 계속 진통제. 이렇게 약을 남용하는 나라에서 우리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으로 인해서 또 생기는 바디버든들이 있죠. 자, 이 동영상 보시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항생제를 복용하면요. 세균의 항생제 내성이 심각하게 높아진대요. 바이러스는 죽일 수 없지만 세균은 죽인대요. 자, 여기서 문제가 나오죠. 문제는 몸에 필요한 세균까지 없앤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항생제는 적군, 아군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적군이고 아군이고 그냥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는 세균까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몸을 지키는 세균들이 죽은 틈에 또 나쁜 균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더 많은 질병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감기에 걸렸을 때는 항생제를 멀리 하시래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 그 소아과들을 찾아가면서 몰래카메라처럼 이렇게 찍은 건데 모든 찾아간 병원에서 증상을 뭐 기침 있고요, 콧물이 나오고요, 뭐 가래도 조금 있고요, 뭐 미열도 있고요, 뭐 이런 증상을 얘기하면 쉬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전부 다 약을 처방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병원들에서 계속 약을 처방하고 입원을 하고 하는 것들을 반복해요. 3일치 약들이 있다니까 며칠 뒤에 3일 뒤에 오세요. 며칠 뒤에 오세요. 이런 얘기만 계속 듣고 돌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약들의 이 처방전을 들고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PD가 외국에 갑니다. 지금 들고 있는 처방전을 들고서 가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의과대학에.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 좀 보세요. 보이시나요?
이 처방전에 적혀 있는 그 어떤 약도 제 딸에게는 주지 않을 거래요. 의사가 약을 모를까요? 자기 딸에게 주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자, 보시면 세상에 제가 진료했던 그 환자와 동일한 증상을 처방했다고요? 왜냐면 똑같은 환자 역할을 한 출연자가 이 환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증상을 한국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외국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전부 다 처방전을 줬고요. 외국에서는 비타민을 먹으라고 처방해주고 잠을 자라고 처방해줬고요. 휴식을 하라고 처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또 찾아갔던 의사들에게 그 한국에서 받아간 처방전을 갖다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시나요? 세상에 제가 진료했던 그 환자와 동일한 증상에 이런 약들을 처방했다고요? 세균에 의한 감염일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는 열이 훨씬 더 많이 나야 된대. 열이 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소염 효소제를 장기 복용하면 혈압이나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린이라도요. 소화제 하나리요? 다른 약들부터 위를 보호한다는 의미인가요? 우리 모든 처방약에 소화제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이렇게 소화제가 왜 들어가냐는 거예요. 우리 약을 너무 많이 먹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도 환경호르몬의 습격이었는데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들은 전부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장염이 걸려서 입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폐렴으로 다시 입원을 하게 되고요. 며칠 뒤에 기관지염이 걸려서 다시 입원을 하게 되고요. 그 뒤에 다시 후두염으로 4번째 입원을 하게 돼요. 퇴원을 하자마자 지금까지 계속 감기를 달고 살고 있대요. 항생제로 자 보세요. 장 환경이 다시 회복되기 전에 항생제로 계속 좋은 균들을 부모님이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염으로 입원한 아이가 혹은 중이염으로 입원했던 아이들이 중이염이 낫고 퇴원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장염이 오죠.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장에 있는 균들이 싹 다 죽으면서 반드시 장염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최소한 약을 많이 쓰진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프로그램을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거든요. 자, 홍해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의사예요. 이 의사가 유튜브에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고지혈증 약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 진짜 많이들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 약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가 잘 안 들리시죠? 존스 홉킨스에 있는 병원에 있는 의사가 콜레스테롤 약을 생각해보고 먹으라고 권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 홍해걸 교수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영상 소리가 잘 안 들리시니까 제가 내용을 좀 요약해서 알려드리면 굉장히 유명한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이죠. 그 병원에 심장 전문의가 나와서 한 말이에요. 당신이 고지혈증이 있다고 한다면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을 처방받을 텐데 그 약을 먹기 전에 좀 생각해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했다는 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겠죠. 그 의사는 도대체 왜 그렇게 말했을까?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약이 부작용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나서 약을 드셔야 하고 이 약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피와 혈관과 관련된 질병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내가 먹는 것들을 고치시는 게 먼저예요. 내 식습관을 고치시는 게 먼저예요. 약을 선택하실 게 아니라 3.3 헬스클럽에서 안내해주는 생활습관, 식습관, 잠습관, 물습관을 바꾸시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습관 개선, 운동 처방 이런 것들을 내리고 싶지만 현재의 의료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3.3 헬시클럽과 TR라이트라고 하는 식품에 도움을 받으셔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자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혈관이 굉장히 깨끗해지고요. 자, 현대인들이 대부분의 대사질환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혈관 관련된 질병들은 전부 다 내장지방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내장지방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정말 빠르게 해결되고요. 또 몸 안의 염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암이 되고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염증 지수를 낮춰주는 것.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건강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3.3 헬시클럽에서 안내하는 대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정말 인생이 달라지는 많은 분들을 만나실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분들의 인생이 이 사진 한 장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전과 후의 삶이. 그래서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건강을 꼭 생각하시고 3.3 헬시클럽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컨쌤들이 안내해 주는 대로 정말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건 번외편이에요. 좀 재미를 위해서 우리 회원님들 지루하실까 봐 빼독 도움이라고 하는 빼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식품들을 같이 추가해서 드시면 훨씬 더 빠르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독소라고 하는 소화기에 들어있는 독소들은요, 빠르게 해결되지 않아요. 자, 빼독을 하시면서 빠르게 해결을 원하시지만 내 마음처럼 빠르게 쉽게 배가 들어가지 않고 뭔가 장기라던가 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빠른 속도를 원하신다면 이 식품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빼독 도움이라고 부르는 체중 조절 패키지. 라고 판매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리뉴, 리버포뮬러, 화이버넷이거든요. 얘네들이 하는 일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게 내 뱃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해균, 면역력, 렙틴, 그렐린이라고 호르몬이 엉망이 돼 있고요. 밀가루, 영양 흡수 잘 안 되고요. 변비,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게 되죠. 이게 바로 우리 회원님들 뱃속이었죠? 네. 그리고 제 뱃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해결되고 싶다. 식습관 개선만으로는 난 만족하지 못해. 난 더 빠른 결과를 원해 하시면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빼독하시면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내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것들이 시중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강력한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셔야 돼요. 강력한. 왜냐하면 사람은 쇠도 녹이죠? 아시죠? 쇠도 먹으면 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살아있는 균이 장까지 살아서 관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장까지 살아서 갈 수 있는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진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저희 파마넥스에서 만들어진 프로바이오틱스는 장까지 살아서 가는 거를 생착률이라고 하는데 이 생착률 1등한 프로바이오틱스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또 그냥 자도 피곤하고 그냥 얼굴만 봐도 피곤하고 또 독소가 배출되면서 굉장히 많이 피곤해지실 수 있어요. 난 잠도 잘 안 자던 사람이었는데 잠이 미친 듯이 쏟아지고 막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리버포뮬러나 이 진짜 실제로 간이 부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실제로 간이 부어요. 자, 그래서 간 기능이 좋아질 수 있도록 리버포뮬러 그 다음에 밀크시슬이 들어있는 리버포뮬러 리뉴를 통해서 밤마다 새롭게 태어나실 수 있도록 간을 좀 보호해 주시면 훨씬 더 빠른 빼독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화이버넷이라고 하는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이섬유가 몸 안에 들어오는 환경 호르몬, 그 다음에 불필요한 지방들을 쫙쫙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줘요. 몸 밖으로 배출해줄 때 지 혼자만 나가지 않고요. 몸 안에 있는 나쁜 중금속들까지 싹 긁어다가 배출시켜줍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배우의 팔뚝처럼 아주 굵은 똥을 싸시는 그런 빼독러들 되시기를 굉장히 바라고요. 자, 우리 회원님들이 매일매일 정말 새롭게 태어나실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할 거고요. 우리 회원님들 다 같이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같이 외우고 같이 한번 외치고 마치고 싶어요. 자, 제가 선창할게요. 그러면 앞에 이혜미,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외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3.3 헬시클럽. 이엠이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